이런 우리가 사드 논쟁을 사실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가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미사일 날아올 그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 중에 하나가 북한의 돈줄적입니다. 그러나 이 석탄 때문에 미국, 중국도 생각차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심정수 차장. 네. 미국 국무부 발표가 있네요. 네, 북한의 그 수출액의 상당 부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철광석의 대중 수출 관련해서 구멍을 막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4차 핵실험 직후에는 민생요금 빼놓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 구멍을 아예 막고 네.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확고하게 바꿨습니다. 네. 그랬더니 중국 외교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북중 간 석탄 교역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부합한다. 미국의 입장에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맘대로 유엔을 주도하면서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않겠다 그 얘기네요. 예, 사실은 지금 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르면은 네. 석탄,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네.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북한으로부터 저거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요. 네. 다만 중국이 그때 당시에 어떤 조건을 붙였느냐. 야, 민생용으로 하는 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네. 현재 북한에서 석탄 그리고 철광석을 수출하는 건 거의 전액 다 중국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달 약 1억 달러 정도씩의 네. 수출이 갑니다. 1년이면은 다 10억 달러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이네요. 예, 그렇죠. 전체 북한의 수출액이 네. 지난해 같은 경우 27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라고 하면 30%가 넘는 거의 한 35%가 정도 되는 건데 네. 단일 품목으로서는 가장 많은 거죠. 그런데 저거를 과연 금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북한이 진짜 대북 제재 중에서 즉 무력 제재가 아닌 비무력 제재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근데 네. 저것을 만약에 어떤 민생용이다 해가지고 저거를 만약에 빼준다면 사실상 북한이 비무력 제재 중에서 네. 가장 큰 덩어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북한이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해온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는 이게 민생용이든 아니든 무조건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민생용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이요. 북한이 광산에서 석탄을 캐다가 중국에 파는데 그 돈 다 민생에 쓰겠죠. 그걸 뭐 이 돈은 반드시 우리가 핵무기나 그 미사일 개발에 씁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제재를 못하는 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거든요. 양욱 의원. 예. 이제 이런 회사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민간 기업이겠느냐. 통일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북한의 민간 기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게 결국은 북한의 돈줄에 되는 이런 회사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지금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정권이 바뀌건 어쨌건 간에 다음 미국 정부에게는 네. 거덜난 북한을 넘겨주겠다라는 네. 게 지금 이제 미국 어떤 정부의 그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반해서 중국 입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 석탄가가 물론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은 네. 이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 싼 석탄을 그대로 들여올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렇겠죠.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요. 네. 석탄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네.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처형할 때만 해도 네. 너무 싸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석탄 가격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쭉 떨어지다가 그렇죠. 쭉 예, 떨었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석탄 가격은 싸게 네. 전체 국제 가격보다 싸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입을 하고 싶은 중국의 의욕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석탄가가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이거 민생용이라는 유엔 제재의 구멍을 틈타 수출하는 거 막지 못하면 중국에서 달러가 계속 북한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네. 석탄을 가지고 이거를 핵개발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또 네. 저 민생용 수입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저거는 이제 민생용으로 쓰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네. 앞으로는 민생용이라고 할지라도 무력이 아닌 모든 비무력 제재를 포함해야만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거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북한이 저런 제재에 승복할 리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핵 포기를 할 리도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 제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유재산은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아까 무슨 광물 수출하는 회사, 그렇지만 이게 뭐 그 사적인 회사가 전혀 아니고요. 네. 두 번째 그 민생에 쓰인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면 북한이 본래는 그 민생에 쓰일 돈을
중국 석탄 수출을 벌인 돈은 메꾸고 네. 민생에 쓸 돈을 핵무기 개발한다면은 네. 북한의 경제가 네. 민간 경제하고 국가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이 저기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왜 북한에 마치 사유재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전혀 사유재산이 인정 안 되는 국가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말이 되니까 미국의 말이 맞죠. 자, 결국 중국이 이제 유엔 제재 때 그 민생용은 뺀다, 제외한다는 것 했던 거 구멍을 좀 뚫어놓은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거 원치 않는다. 북한이 계속 골칫거리가 남아 있어야 중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놓고 미국한테 뭐 할 말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 그렇죠. 뜻이 잘 먹힐지. 네. 예.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겠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만약에 제재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지거나 네. 아니면 북한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런 민생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감소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양욱 의원. 자, 저렇게 이제 시진핑과 오바마 대통령 만나서 악수 웃으면서 합니다. 그러나 사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주 군의 골프장으로 위치를 정하니까 계속 중국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과연 그 대외 관계를 맺어야 할지 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100%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 자, 여태까지 보십시오. 중국이 뭐 네. 계속적으로 뭐 한반도의 비핵화를 뭐 반대한다 그래놓고 나서 네. 북한에게 뭐를 했냐면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뭐 반대한다 하지만 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 의지가 명확하다면은 네. 절대로 중국이 어떻게 할 수단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스스로가 자기를 국제사회 안에서 매장시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옥주회기 작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먼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유럽연합의 가장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네.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냐면 그 유럽연합 28개 국가에서는 비자를 어느 나라에서도 받더라도 28개 국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뭐 외교관이라든지 뭐 관료들 저렇게 네. 한 군데에서만 비자를 받아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는데 네. 독일에서 이제 비자 발급받은 해당국 한 곳 외에는 못 네. 가도록 해라. 통행을 이제 제한하겠다. 이런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독일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28개 EU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거든요. 네. 독일의 이런 제재가 아마 주변국들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북한에 지금 12개 정도 대사관이 나가 있는데 네.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떤 효과를 누릴까? 우리가 이게 미국이 주도해서 죄고 있지만 또 북한 역시 그 구멍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자, 유엔 무대에서 아주 당당하게 핵국가임을 주장했던 이용호 외상 사실은 여러 가지 작은 로비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양욱 의원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이용호 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당당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네네.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여러 네. 국가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이게 유엔 인도주의적 업무조정부에 가서는 제공적인 네. 천막 텐트에 철제 지문까지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지금 가장 홍수나가 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네. 이 사업 문제를 좀 논의해달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핵 무장국으로 굉장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죠. 유엔 무대에서 글쎄요. 제공 중인 천막 텐트 이외에 철제 지붕도 지원해 달라. 글쎄 외무상이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네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네. 핵무기 개발할 돈, 그 몇 분에 몇만 하면 저거 다 할 수 있는데, 네. 핵무기 개발할 돈은 있고, 저런 철제 지붕이라든가, 네. 홍수 피해 지원할 돈은 없다고 지금 손 내민다는 게, 네. 저는 진짜 뭐 개인이라면 정말 그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뭐 북한 자체가 뻔뻔한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무상이 철제 비임까지 지원해달라는 항목까지 거론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 이중적 모습은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글쎄 훗날 돌이켜봤을 때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